안녕하세요. 불면증의 모든 것 좋은 꿈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에서 자꾸 깨는 이유,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깰 때, 수면 중에 왜 자꾸 깰까요? 2번 이상 깨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3, 4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요. 사망률이 15% 정도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증가했겠죠.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증가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주 깨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주 깨지 않고 숙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피로감. 당연히 잠을 못 주무시니까 항상 피곤한 느낌이 있고, 체중 감소. 아무래도 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통증, 그 다음에 기분,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불안감이나 아니면은 뭐 우울감, 아니면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다운도 막 생길 수 있고, 막 너무 좋았다가 그러니까 몸 자체가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좀 피로하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불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꾸 불안하거나 쫓기거나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좀 더 심해져서 뭐 두근거리거나 막 혈압이 확 올라가는 증상이 느껴진다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 지방간 관절염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깨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좀 교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던 술과 관련된 건데요.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은 이제 착각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인면에 실제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주를 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자주 깰 수 있고, 그리고 수면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4시간에서 뭐 한 6, 7시간 정도까지 그 술의 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제 몸무게, 체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 능력치가 다르겠죠. 더 잘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분해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가 얼마나 되는 술을 마시냐에 따라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뭐 이 정도 4시간 정도 전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술을 마시고 자면 당연히 이걸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쨌든 간 이건 액체를 많이 이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봐서 잠을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거나 어떤 좀 과한 음주를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져서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부 체온이 낮아지면서 수렴이 되면서 잠에 이제 푹 숙면에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 체온이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잠이 들어도 자꾸 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막 더워서 깰 수도 있고, 답답해서 깰 수도 있고, 갈증이 나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주나 아니면은 뭐 도수 높은 술을 많이 먹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들게 막 엄청 만취해서 자게 되면 속이 안 좋아서 깨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순전히 그냥 어떤 체온이 높아져서 깨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막 답답하다거나 아니면은 막 땀을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덥다거나, 아니면 막 이불을 못 덮을 정도로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갈증이 난다든가, 그래서 계속 막 물을 마셔야 돼서 깬다든가, 근데 물을 마시고 나서도 계속 소변을 보러 가야 돼서 깬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섭취는 이제 지나치게 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맥주 역시 복강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뭐 이뇨작용이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많이 배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소변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인데요.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폭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폭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식이 제한도 식이 제한이지만 막 갑자기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면도 여기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이런 포만감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 억제되는데, 그러니까 렙틴과 그렐린의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이제 먹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면의 어떤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불충분한 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호르몬 농도나 이런 문제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도 굉장히 규칙적인 시간과 양, 그 다음에 수면도 규칙적인 시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먹고 자는 문제들은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나 아니면 호르몬들도 그거에 맞는 사이클을 이제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되는데, 많이 먹고 뭐 적게 먹는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규칙성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밤낮을 거꾸로 하는 것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안에서 규칙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9시 뭐 더 늦게는 10시, 11시 야식을 먹고 또 뭐 기름진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잠을 자는 경우에 이제 단순히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더부룩해서 실제로 명치 끝이 뭐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뭐 배꼽 주변이 답답하다든가 이런 답답함 때문에 똑바로 눕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막 너무 답답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잔다든가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흉추 부위가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플러스로 이제 밤새도록 이게 ATP를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쉬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 밤에도 소화기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밤에 막 뭘 많이 먹으면 그래서 아침에 피로감이 더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당연히 해독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야식을 먹는 것,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새는 워낙 이제 뭐 먹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밤에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이 많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야식이나 특히 폭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일단 잠을 자야 될 시간에는 좀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해주는 게 뭐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커피에 관한 것인데요. 커피에 관한 것은 저번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워낙 또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커피를 많이 드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커피를 아무리 잘 드시고 민감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도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잠을 꽤 오래 못 자고 내가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커피를 잘 드시던 분들도 갑자기 한 잔 마시고 두근거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커피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아데노신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이제 우린 몸을 각성시키고 이제 수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아데노신이 이제 붙어서 결합해서 이제 잠이 와야 되는데, 이 부위에 이제 카페인이 결합하게 돼서 이제 정신이 또렷해지고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반감기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마시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뭐 한 10시, 12시, 그러니까 점심 전후까지 12시라고 한다면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면 한 8시간, 10시간 간다고 하면 거의 밤이죠. 한 8시에서 10시 사이니까
점심 때 정도까지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 때는 아니면 오후 시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불면증이 있다면 그런 거는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고농도로 쌓이면 피곤을 느껴도 잠은 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거는 뭐 많이 이제 아시는 부분이지만 꼭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좀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디카페 커피를 취급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도 이제 디카페인 커피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죠. 근데 확실히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보시면 맛이, 어떤 물의 맛이 조금 다른 거를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그 차이 때문에, 미묘한 향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디카페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디카페인 커피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약간은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몸이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카페인을 피해야 될 상황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맛에 대한 부분은 또 뭐 여러 가지 저걸 통해서 또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놓고선 이제 조금씩 제공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카페인 농도가 일반 커피에 비해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좀 불면증 때문에 커피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디카페인 커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보통 드시는 이유가, 불면증이 있는데도 커피를 드시는 이유가, 커피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너무 졸린 거예요. 아침에 너무 졸리고 막 점심 때까지 너무 졸려서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오전에 커피를 조금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드시더라도 양이나 어떤 용량을 좀 제한해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시간을 이제 제한하는 것도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던가, 그 정확한 용량을 그리고 시간을 찾으시는 게 결국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